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 채널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주식시장 보면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죠. 막 오르락 내리락. 이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 설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정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해법,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피셔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한번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보수적 투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깨부셔보고요. 그 다음엔 진짜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4가지 조건은 뭔지, 그리고 PCI 비밀무기죠? 스커틀버트라는 정보수집법의 정체도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들까지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보수적 투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필립 피셔는 바로 그 생각이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짜 보수적인 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거라고 말이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죠. 원금 지키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슬금슬금 녹아내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 필립 피셔의 방식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위험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키우는 것, 이게 진짜 보수적인 투자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을 대체 어떻게 찾느냐? 피셔는요,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를 넘어서서 기업의 본질, 거의 기업의 영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기업의 4가지 조건입니다. 피셔가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탄탄한가, 이걸 보는 거죠. 그는 이걸 기능적 탁월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첫 번째 차원은 바로 기능적 탁월함입니다. 이건 뭐랄까, 기업의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재무, 이 핵심 기능들이 각각 최고 수준인 건 기본이고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만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산 쪽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원가 구조를 만들어서 혹시 모를 불황기에 일종의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하고요. 마케팅 조직은 시장의 변화, 고객의 니즈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야 합니다. 또 연구개발, R&D는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무팀은 우리 회사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배분할 수 있어야 하죠. 이 4개의 바퀴가 모두 튼튼하게 그리고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셔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던 요소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재무 구조가 좋아도 결국 이게 없으면 그 회사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피셔가 보기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 뻔한 숫자들만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가치를 놓친다는 거예요. 단기 실적에 막 목매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경영진, 그리고 그 경영진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팀, 또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정말 다닐만 난다 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긍정적인 조직 문화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진 인적 자산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본 거죠. 세 번째는 기업의 체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과 조직을 갖췄다고 해도 사업 자체가 돈 벌기 힘든 구조라면 소용이 없겠죠? 피셔는 사업의 본질적인 매력, 그 자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인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회사가 과연 돈을 잘 버는 체질을 가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강력한 해자 덕분에 높은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기업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이 그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그건 절대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겠죠. 피셔는 기업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인식 또는 기대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표 하나가 피셔의 투자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리스크가 낮고 최고의 투자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바로 맨 윗줄 최저 리스크 상황입니다. 기업 자체는 1, 2, 3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우수한데 시장이 그 가치를 전혀 몰라주거나 오히려 외면해서 주가가 싸게 거래될 때 바로 이 순간이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피셔는 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데? 바로 여기서 피셔의 전설적인 비장의 무기 스커틀버트가 등장합니다. 이건 공식 보고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 너머의 진실을 파헤치는 기술입니다. 스커틀버트. 이름이 좀 재밌죠? 원래는 옛날 배에 있던 물통 주변에서 선원들이 나누던 잡담, 뒷이야기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피셔는 이 개념을 투자에 가져온 겁니다. 이건 그냥 뜬 소문을 듣는 게 아니고요. 직접 발로 뛰면서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심지어는 그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까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업의 진짜 속사정을 파악하는 탐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첫째,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을지 핵심 정보원을 찾아내고요. 둘째, 편안한 분위기에서 비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셋째, 여기서 중요한데 한 사람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정보원에게서 얻은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고 교차 검증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스커틀버트의 힘을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경쟁사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당신네 회사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 회사가 진짜 잘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들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 경쟁사의 진짜 강점, 즉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 뭔지를 술술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 절대 공식 보고서에서는 찾을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힘들게 위대한 기업을 찾아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훌륭한 투자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어요.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피셔의 금기사항에 대해 들어볼 시간입니다. 피셔는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것만큼이나 흔한 실수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적하는 함정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의 투자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피셔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네 가지 함정입니다. 혹시 뜨끔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첫째, 실적은 별거 없는데 비전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홍보성 기업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회사에 돈을 찔끔찔끔 넣어넣는 과도한 분산 투자. 이건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피셔는 정말 잘하는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셋째, 시장의 단기적인 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사고 파는 행동, 제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앞의 배당금 몇 푼에 집착하다가 미래의 어마어마한 성장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피셔의 모든 원칙들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마음 편히 잠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적 투자는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을 깊이 있게 꿰뚫어보고 직접 발로 뛰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쌓아올린 단단한 확신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한 확신이 시장의 온갖 불안감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평온한 밤을 선물해 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